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전기공사 기사 2020년 제4회 전기기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동기발전기 단절권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단절권. 자, 일반적으로 단절권은 어떤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얘는 전절권과 비교가 되는 거죠. 전절권과 단절권을 비교해보면 전절권은 극피치와 뭐가 같게? 코일 피치와 같게 감아주는 게 전절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절권은 극피치보다 뭐예요? 코일 피치가 작게 감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아주면 어떤 특성이 있냐 이거죠. 자, 실제로 요거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납니다. 자, 단절권을 사용하게 되면 좋은 건 뭐냐면 고적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개선시켜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단절권을 쓰게 되면 단점은 전절권보다 유기기절이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기기절량은 적게 나오지만 뭐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고적파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이렇게 단절권을 감다 보니까 세 번째 동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동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재료가 절약될 뿐만이 아니라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동량 감소로 인해서 동손도 감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이 몇 번이 됩니까? 전절권에 비해 합성 유지율이 증가한다가 아니라 뭐가 된다? 감소한다가 맞는 거죠. 답 몇 번이 돼요? 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삼성 유도전동기의 삼성 변압기죠. 삼성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변압기에 대한 병렬 운전 조건은 밑에 적어볼까요? 자, 변압기에서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극성을 일치시켜라. 자, 이제 이때 극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감극성 또는 가극성. 이걸 나타내는 거죠. 두 번째 일, 2차 전격 전압을 일치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권수위를 일치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를 일치시켜라. 자, 이 말은 어떤 의미하고도 같냐면 전압 변동률을 일치시켜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 저항과 리액턴스비를 일치시켜라.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쓸 수 있냐면 위상을 일치시켜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상회전 방향을 일치시켜라. 여섯 번째 각변이를 일치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문제 읽어보면 몇 번이 틀린 겁니까? 굳이 용량까지 맞출 필요 없다.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각군의 임피던스의 용량에 반비례할 것이라는 얘기는 맞아요. 부하 변동에 따라서 부하 분담에 따라 반비례할 거니까. 네, 뭐라고 했어요? 비례가 아니라 뭐가 된다?
반비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거 또 하나 기억해 볼까요? PB분의 PA는 뭐가 됩니까? PBN의 PAN 곱하기 퍼센트 Z A분의 퍼센트 Z B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전체 부하 분담은 모와 용량에는 비례할 것이고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니까 뭐에 관한 문제? 예, 얘는 극성의 변압기 극성에 관한 시험 문제입니다. 자, 변압기 극성에는 뭐가 있다? 감극성이 있고 가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감극성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가극성이 있다. 이때 감극성의 경우는 뭐가 됩니까? 즉 1차 측과 2차 측에서 만들어진 유기이전의 방향이 서로 된다. 방향이 같을 때 감극성이 되는 거고요. 가극성은 서로 방향이 반대일 때 가극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감극성의 경우 전압기의 지시값은 뭐다? V1 V2의 값으로 계산될 것이고요. 가극성은 V1 플러스 V2의 값으로 계산될 겁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시면 210V에 105V입니다. 즉 건수비가 얼마라는 얘기냐면 얘는 건수비가 2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건수비가 2라는 얘기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2대 1의 값을 갖는 거고 여기가 얼마가 200V가 인가됐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된다? 여기는 100V가 될 것이다. 자, 문제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가극성이라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극성은 어떻게 계산될 것이냐.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1차 측에 200, 2차 측에 100. 답은 전압기의 지시값은 얼마가 나온다? 300V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뭐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얘는 중권과 파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중 파권으로 감으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저압 대전류용이다. 자, 일반적으로 파권은 대전류용이 아니고요. 뭐가 됩니까? 얘는 고압의 소전류용, 즉 고압이 중요합니다. 자, 균합선을 연결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균합판을 연결해 주는 애는 누구다? 얘는 중권만 연결해 주면 됩니다. 파권을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 병렬 횟수가 극수만큼 생긴다 그랬는데 자, 얘는 중권은 병렬 횟수가 뭐만큼? 극수만큼. 파권은 병렬 횟수가 항상 뭐다? 이만큼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답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병렬 횟수는 극수에 관계없이 항상 뭐다? 2다. 맞는 거 오늘 알았으니까 4번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은 진짜 문제 자체를 그냥 통째로 외워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 자체가 그다지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요. 어쩌다 한번 그냥 나오는 문제인데 자, 이상교류 서버모터는 위치, 방위, 자세 이런 거 갖다 구동하는 거죠. 이때 이상전압을 얻는 방법은 널리 쓰이는 방법은 뭐냐 그랬습니다. 얘는 증폭기 내에서 뭘 조정한다? 위상을 조정해서 전압을 얻을 수가 있다. 다 몇 번입니까? 4번. 5번 답은 이렇게 하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갑니다. 자, 사극증권의 도체수가 500이라고 그랬고요. 이때의 극당 자속이 0.01 웨버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직류발전기가 100V 기전력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회전수는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뭘로 계산할 것이다? 이는 A분의 Z, P, 파이의 60분의 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뭘 계산해라? N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60 A 곱하기 2에다가 Z, P, 파이 값을 해서 여기다가 뭐 한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체수 얼마입니까?
500 곱하기 p 극소는 4극. 파이 값은 얼마 나옵니까? 0.01이 되는 거죠. 자, 중건이라고 그랬으니까 뭐하고 똑같다? 극소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60 곱하기 4극. 기전력 값은 100V가 나옵니다. 뭐 약분 해서 문제 쭉 풀어주시면 6번이 얼마 나오냐? 답은 1200rpm 나옵니다. 자, 몇 번이 답입니까? 6번 답은 3번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7번 가보겠습니다. 7번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에 대해서 속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나머지 종류는 뭐냐? 이런 말이에요. 자, 분권 정류자 전동기 이거 딱 기억하시면 좋죠. 얘는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원래 뭡니까? 얘는 실하게 또는 쉬라게라고 표현됩니다. 7번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1번 톰슨형, 데리언, 애트킨슨은 뭐다? 자, 요것도 하나 기억하시는 것도 자주 나올 수도 있는 가끔 나오는 애들이니까 반발 전동기의 종류가 뭐가 됩니까? 아트킨손형, 톰슨형, 그 다음에 누가 있다? 대리형. 그래서 제가 이거 기억해달랄 때 뭐라고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냐면 아톰 대리, 그래서 이걸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아톰 다리. 아톰 다리는 불을 뿜어서 슉 하고 날아갈 거니까 반발을 이용해서 간다. 반발 전동기다. 아톰 다리. 그랬죠? 그래서 7번 다 몇 번입니까? 7번은 분권 정자 전동기, 실하게 전동기 3번이 됩니다. 다음 8번 겁니다. 자, 동기기의 안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아닌 것은 그랬죠? 아닌 거. 자, 우선 안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뭐가 있냐? 첫 번째, 단락비를 크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단락비를 크게 해준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얘는 동기 리액턴스를 뭐한다? 작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때 동기 리액턴스는 다르게 표현되면 얘는 정상분의 리액턴스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두 번째, 자, 일반적으로 이때 안정도가 나빠진다는, 안정도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어떤 거에 의해서 안 좋아지냐면 과도 안정도, 즉 외부의 사고나 고장 등에 의해서 전류가 크게 들어왔을 때 발생되는 사고에 의해서 안정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과도 안정도가 되겠죠. 그걸 갖다가 어떻게 개선될 것이냐예요. 그러면 과도 안정도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애 누구냐면 지락전류입니다. 이때 지락전류는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전압 이 값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자, 이 누구라고요? 지락전류.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동기 레이턴스 값을 작게 해줘야 돼. 즉 얘를 갖다가 얘를 작게 해주려면 얘네들을 전부 다 크게 해줘야 되는데 요 값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 임피던스는 작게 만들었어요. 왜? 단락비 크게 만들라고. 그죠? 그럼 나머지 값들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크게 해줘야지 얘네들이 뭐한다? 작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영상분, 역상분, 리액턴스 또는 임피던스는 뭐한다? 크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세 번째, 소극 여자 방식을 채용한다든가. 네 번째, 플라이힐 효과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죠? 플라이힐 효과를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외부 부하가 크게 들어오더라도 얘가 관성이 크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성이 크게 만들어 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에요? 8번 답은 우리가 정상 레지스턴스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해준다. 답은 3번이 된다는 얘기죠.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 유도전동기의 기계적 출력값이 P라고 그랬고요. 회전수가 N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전동기의 토크는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제가 전동기 토크 관련된 내용은 단위를 보고 기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단위가 뉴턴 미터가 되면 이때 토크 T는 9.55 곱하기 n분의 p다라고 해서 단위가 뭐다? 뉴턴 미터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리고 얘가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가 되면 얘는 0.975의 n분의 p다라고 했고요. 요건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가 됩니다. 자, 문제 보니까 쭉 뭘 구하래요? 뉴턴 미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토크 T는 9.5의 n분의 p가 됩니다. 찾아봤더니 9.5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때 p의 단위는 무조건 와트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출력 단위가 뭘로 주어졌어요? 킬로와트니까 몇 배 해줘야 돼요? 곱하기 10의 3승배. 그럼 얘에다 10의 3승 해주면 9,550, 약 9,550 되는 거죠? 그럼 답이 몇 번이 된다? 답은 4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주의해라? 단위를 잘 봐라 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취급이 간단하고 기동 시간이 짧아서 섬과 같이 전력 계통에서 고립된 지역이나 선방 등에 소요되는 소용량의 전원용 발전기, 즉 동기 발전기는 어떤 것이냐 그랬죠? 답이 뭡니까? 엔진 발전기가 됩니다. 엔진 발전기. 보통 이 터빈 발전기라는 어디예요?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발전기로 주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얘는 고속도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 수차 발전기는 수력 발전기에 사용되면서 얘는 저속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엔진 발전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얘 갖다가 보통 비상 발전기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1번 갑니다. 다음 평형 육상 몇 바예요? 육상 반파 정류에 대한 값이죠. 육상 반파 정류에서 297의 직류 전압을 얻기 위해서 각 상전압은 몇 볼트를 얻게 되느냐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정류회로 중에 육상 반파에 대한 값은 즉 ED는 1.35의 무슨 값이다? 이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E는 뭐가 됩니까? 1.35의 이 D 값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얼마가 됩니까? 297로 계산하시면 얘는 220V가 나온다. 답은 2번이 됩니다. 12번 갑니다. 단면적이 10제곱센치인 철심의 200회의 건선을 감고 이 건선이 60Hz 60V의 조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철심의 최대 자속 밀도는 얼마가 되겠는가 라고 했는데 얘는 뭐를 구하는 거냐? 유기기전력 관한 내용이다. 즉 이 원은 4.44의 F N1의 파이 M 값으로 쓸 수 있고 자, E2는 4.44에다가 F N2의 파이 M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냥 요걸로 계산할게요.
4.44의 F의 N에다가 무슨 값이다? 파이 M으로 쓸 수 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최대 자속이 아니라 최대 자속 밀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자속 밀도 파이는 뭐다? B 곱하기 S다. 그러면 최대 자속 밀도니까 여기다 뭐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파이 M, BM 값. 그래서 요거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얼마가 된다? 4.44에다가 FN에다가 BM 곱하기 S가 되더라 이 말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의 BM 값은 4.44 FN에다가 얼마입니까? 얘는 S가 들어갈 거고 여기 뭐가 된다? 2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자, BM은 자, 얼마 나오는지 봅시다. 자, 4.44 곱하기 F가 얼마입니까? F가 60Hz가 되는 거죠. 60 곱하기 그 다음에 코일 감은 턴수가 얼마입니까? 200회를 감았고요. 단면적이 10의 제곱센티미터입니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값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이때 기전력이 얼마 나왔다는 거예요? 60V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계산해서 자속값 구해보시면 얼마 나온다? 1.126의 웨버 퍼 미터 제곱값이 나온다는 거죠. 답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시면 뭡니까? 전력의 일부를 전원 측에 반환할 수 있는 유도운동기의 속도 제어법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국수회란 크레머 방식 2차 저항 과감법 세르비우스 나오는데 자,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자, 속도 제어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2차 여자제어. 자, 2차 여자제어는 뭐를 조정하는 거예요? 얘를 조정한다. 즉 얘가 누군데? 슬립. 주파수 전압을 조정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냐면 일반적으로 얘는 어떤 값을 맞춰 세팅하냐면 S의 E2 즉 2차 측의 회전자에서 발생되는 유기 전력 값을 통해서 얘를 세팅할 수 있게 이와 각각 비슷비슷하게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거 볼게요. 자, EC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일단 첫 번째는 SE2 값과 반대로 만듭니다. 자, 얘를 반대로 만들게 되면 이때 속도는 값이 크던 작던 무조건 감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SE2 값과 이제는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 줄 건데 같은 방향으로 만들 때 첫 번째 이때 SE2 값과 EC 값을 비교했을 때 얘보다 작더라도 이때는 속도가 된다. 무조건 같은 방향이 들어가면 속도는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SE2와 EC가 같은 값이라면 자, 이때는 동기 속도로 운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2보다 EC가 크게 되면 자, 이때는 동기 속도 이상이 될 것이고 자, 일반적으로 회전 속도와 동기 속도의 관계에서 얘가 더 크다고 한다는 거는 얘가 더 크면 얘는 뭘로 동작할 수 있다? 얘는 유도 발전기로 동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동기 속도 이상이면 유도 발전기로 동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발전기가 됐다는 얘기는 뭐를 만드는 거예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자, 요 상태가 되면 요 만든 전력을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라는 걸 어떻게 소비할 것이라는 걸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크레머 방식이고 두 번째는 세르비우스 또는 얘를 갖다가 우리가 셀비우스라 표시합니다. 자, 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크레머 방식은 자, 뭐 만들었어요? 둘 다 전력을 둘 다 생산을 했는데 이 전력을 얘는 누구한테 공급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직류 전동기에 뭘로 사용된다? 동력으로 사용된다. 동력으로. 그 다음에 이때 셀비우스 방식은 전력을 어디로? 전원으로 보내서 에너지로 사용하게끔 만든다. 즉 전기적인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얘를 여러분들 구분해 보시면 문제상에서 크레머 방식은 어떤 거다? 전기적인 에너지를 뭘로? 기계적인 에너지로 사용하게끔 하는 게 크레머 방식이 되는 거고요. 이때 셀비우스 방식은 그냥 전기적인 에너지를 뭘로? 전기적인 에너지로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 볼게요. 자, 전력 일부를 뭐 한대요? 전원 측에 반환시킨다고 그랬죠? 전원 측에 반환된다는 얘기는 얘는 전기적인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셀비우스 방식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 여기에 전동기의 뭐 동력이나 직류 전동기 이런 말 들어가면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크레머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번 다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직류발전기를 뭐 한대요? 병렬 운전한다 그랬고요. 병렬 운전할 때 누구를 단다 그랬어요? 균합 모선을 달아준다 그랬는데 이 균합 모선을 설치해야 되는 직류기는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균합 모선을 설치하는 거는 직권 계좌 건선이 있는 발전기는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 병렬 운전을 할 때 갑자기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부하 분담에 의해서 부하 전류값이 많이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부하 전류에 의해서 누가 영향을 받냐면 직권 계좌 건선의 계좌 자속값이 영향을 받고 이때 자속이 증가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전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전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전압의 차이, 높낮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고요. 이때 흐르는 전류가 바로 순환 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예요? 얘를 이 직권 계좌 건선이 있는 발전기에다가 균합 모선을 설치해주면 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는 등전위를 만들어주게끔 해서 발전기의 병렬 운전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4번 답이 뭡니까? 복권 발전기와 직권 발전기는 반드시 뭐한다? 설치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전부하로 운전하고 있는 50Hz 4극의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전부하에서 속도를 1440rpm에서 1000rpm으로 변화시키자면 이 차에 약 몇 옴의 저항을 넣어야 되겠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부터 시작할까요? 전부하에서 운전하고 있는 50Hz 4극이니까 얘는 NS는 P분의 120F에서 자, P가 몇 극이라고 했습니까? 얘는 4극이라고 그랬고요. 120 곱하기 50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몇 rpm이 됩니까? 얘는 1500rpm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동기 속도가 얼마 나온다는 얘기예요? 1500rpm이 나오는 거고요. 이때 첫 번째 N1의 속도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1440입니다. 두 번째 N2의 속도가 얼마 나왔습니까? 1000rpm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S1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S1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1500에다가 1500 마이너스 1440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얼마 나오냐면 0.04가 나옵니다. 자, 요걸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S2 두 번째 슬립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는 1500에 1500 마이너스
1000이 되니까 이거 얼마 나옵니까? 1500분의 500 나오죠. 그래서 3분의 1 0.33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짜리 저항을 이렇게 이 슬립에서 이쪽으로 변화시키려면 얼마짜리 저항을 집어넣어야 되냐 그랬죠. 단 2차 저항은 몇 옴짜리래요? 0.02짜리가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비례추 있으면 되는 거죠. 얼마가 됩니까? S1분의 R2 값을 S2분의 R2 플러스 얼마의 저항을 넣어주면 되느냐 이 말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0.04분의 얼마가 됩니까? 0.02가 될 것이고요. 얘는 0.33분의 얼마가 됩니까? 0.02 플러스 R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얼마짜리 저항을 집어넣어주면 되냐? 얘는 0.147옴짜리 저항을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15번 답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6번 가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니까 뭐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권선형 유도운동기를 2대를 직렬 종속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아, 얘는 속도 제어 방법 중 누구예요? 종속법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거죠. 자, 종속법에는 크게 몇 종류가 있어요? 3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렬 종속법이 있습니다. 직렬 접속이 아니라 뭐 접속이라서 상관없습니다. 뭡니까? 직렬 종속법이 있는 거죠. 이때의 동기속도는 두 개의 극수를 뭐한다? 더한다. 그래서 120F로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차동 종속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때 차동 종속은 극수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P1-P2분의 120F. 세 번째. 병렬 종속이 있습니다. 이때 병렬 종속은 2분의 P1 플러스 P2의 120F가 되고요. 이때 P1 플러스 P2에 얘 올라가면 240F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직렬 종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뭐가 됩니까? P1, P2, 즉 두 전동기의 극수의 합과 같은 극수를 갖는 전동기가 되는 거죠. 다 몇 번이 됩니까? 16번 답 3번이 됩니다. 자, 17번 가보겠습니다.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GTO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GTO는 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GTO라는 애는 영어로 뭐라 표시돼요? 얘는 게이트. 게이트로 뭐를 할 수 있냐입니까? 예, 대문자니까 대문자로 한번 적어볼게요. 가끔 영어로 영어를 물어보는 문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G 게이트 턴 오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게이트 턴 오프 사이리스터죠. 네. 게이트 턴오프 사이리스터 이렇게 쓸 수 있는 애인데 얘는 첫 번째 중요한 게 얘예요. 단방향 3단자라는 거. 그런데 뭐다? 게이트를 통해서 자, 원래 턴온은 다 가능한 거죠. 근데 얘만 특별히 하나 더 기능이 있어요. 뭐까지? 턴 오프까지 가능하다. 요거만 읽고 들어가면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자, 볼게요. 각 단자의 명칭은 SCR의 사이리스트와 같다. 즉
즉 뭐가 됩니까? 얘는 게이트, 캐소드, 에노드. 즉 각단자의 명칭이 SCR에서 했어. 각다 맞는 말이고요. 온 상태에서는 자 볼게요. 얘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단방향이라 그랬죠. 여기 뭐라 해야 되나요? 양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틀린 거죠. 그죠? 다음 나머지 3번, 4번에 대한 내용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나오면은 그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보통 배우지 않고 어려운 내용들은 보통 틀리다고 말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8번 갑니다. 포화되지 않은 직류발전기의 회전수가 4배로 증가하였을 때 기전력을 전과 같은 값으로 하려면 자소값을 얼마를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자, 우리 유기기전력 E는 뭐라고 했습니까? A분의 Z에 P파이에다가 60분의 N이라고 그랬고요. 자, 이 값을 뭐라고 준 거예요? 이 값은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얘를 K로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E라는 애는 K, 파이, N의 비례 관계를 갖자라고 했습니다. 자, 잘 써볼게요.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기전력 2라고 하는 애겠죠. 자,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기전력은 전과 같은 값으로 할 거니까 얘는 일정하다는 의미고요. 이때 속도값이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4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과 값이 하려면 이 자속밀도, 자속값은 얼마가 해줘야지? 4분의 1이 돼줘야지만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다 몇 번입니까? 18번 답 3번입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동기발전기 단자부근의 단락시 단락전류는 어떻게 되냐 그랬죠. 자, 일반적으로 동기발전기에서 단락전류가 발생하면 두 종류의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단락 전류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뭐가 만들어지냐면 돌발 단락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돌발 단락 전류 IS는 IXL분의 이 값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돌발 단락 전류는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큰 값을 갖습니다. 두 번째. 자, 그 다음에는 전류값이 커지는 거죠. 그 전류값이 커지니까 발전기는 뭐라고 생각하면 부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나 보다. 그럼 뭐가 발생되는 거예요?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되는 얘기죠. 그러면 지속 단락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지속 단락 전류는 뭐다? 원래 누설 리액턴스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전기자 반작용이 생겨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더해져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 분모가 더 커진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얘보다는 얘 어떻게 된다? 값이 조금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애 누구다? 얘가 즉 누설 리액턴스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속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애는 누구다? 요거다. 근데 요걸 이렇게 다 쓰지 않고요. 요걸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뭐라고? 요거는 XS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얘 누구예요? 동기. 리액턴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제한하는 애가 누군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어떻게 된다습니까? 값이 초반에는 엄청 커진 애가 있었는데 점점 뭐한다? 감소된다. 즉 단락된 순간은 굉장히 커지나 점차적으로 감소된다. 답은 4번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에 관련된 문제? 단권 변압기의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단권 변압기에서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즉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 B는 어떻게 쓸 수 있다? VH분의 VH 마이너스 V
L 값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얘는 B 구하라 그랬습니다. 얼마가 됩니까? 얘는 VH가 큰 전압, 높은 전압 110V. 얘는 110 마이너스 100이 될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11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20번 다 몇 번이 됩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회 시험, 즉 2020년 4회 전기공사 기사에 대한 전기기기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3회 시험에서 마지막 시험에서 그런지 조금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평이한 수준에 여러분들 누구든지 공부 조금만 하시면 누구든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 거니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뒷부분 이제 기출 문제 공부하시면서 참고 삼아 보시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